간밤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일은 크리스마스고 이제 연말 이후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주목해볼 탑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가의 의견들 종합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늘려가는 분위기가 나왔었죠. 다만 8%론은 이 산타랠리 기간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최근 연준의 정책 기조 불확실성, 특히 2025년 덜 비둘기파적인 전망 이후에 미국 증시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최근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보여왔고요. 연초 고점에서 급격하게 밀린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퍼 샌들러의 한 수석 마켓 기술 분석가는 이 시장의 주요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산타랠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 정도 하락하는 동안 이 50일 이평선을 계속 지지해줬다라고 강조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산타랠리 기간 동안 하락은 되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연말 이 저점을 기회로 삼아서 내년에 기대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밤 나온 월가의 선호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입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행주를 함께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KBW 은행지수는 2005년 11월 고점 대비 10% 하락한 수준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과 인수합병, 또 IPO와 대출 확대 등 성장 기대 요인들이 많은 만큼 최근 은행주 부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주가 팬데믹 이전에는 PER이 12배에서 14배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1배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S&P 500 안에서 역사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몇 안 남은 섹터라고 은행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으로 놓고 보자면 인수합병과 IPO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웰스파고를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주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과 함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와 같은 종목이 내년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핵 발전소와 가스 발전 자산이 데이터 센터에 크게 필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해 주가가 이미 급등을 했죠. 비스트라는 올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S&P 500에서 팔란티어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한 종목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텔레이션은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S&P 500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탈렌 에너지도 올해 주가가 이미 3배 이상 급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는 현재 상승 랠리 아직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확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저희 이데일리도 이번에 또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를 직접 모시고 내년에 대한 월가 전망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빅테크 안에서 가장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번 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간밤에 발표됐던 지표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12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11월 내구재 주문이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 초반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도는 104.7로 집계가 됐죠.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한 예상치가 113.2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는 112.9였는데 이 모든 예상치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예상 밖으로 하락한 건데요. 이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인 다나 피턴스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2월 소비자들은 미래 사업 상황과 소득에 대해서 덜 낙관적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월과 11월에는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다소 비관적으로 돌아섰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시간 대학 여론조사에서도 미래 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소비자들은 오히려 내구재를 구매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되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구재 주문은 말 그대로 한 번 물건을 구입하면 3년 이상 사용하는 자동차나 컴퓨터, 통신 장비 등에 대한 주문을 집계한 데이터인데요. 이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은 1.1% 줄어서 지난 6월 이후 전월비 기준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직전월 0.8%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 감소로 돌아선 게 확인이 됐고요. 지난 4개월 가운데 3개월 부진이 이어졌던 운송장비 부문의 하락이 11월에는 특히 더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13%가 제조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제조업 동향은 보통 미국 경기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죠. 근데 이러한 내구재 주문은 그 제조업 안에서의 또 주요 지표로 작용이 되는 만큼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부진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 만큼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되려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은 전월 대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과 관세 정책을 이어가면서 이 중국의 유럽 전기차 수출이 주춤해지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11월 유럽 안에 등록된 중국의 전기차가 최종적으로는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 직전월인 10월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올해 3월 이후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기존의 관세 10% 외에 추가로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유럽은 10월 말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공평한 이점을 제공했다라는 결과와 함께 추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세율이 가장 높은 건 중국 국유 회사인 SAIC로 총 45%에 달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의 차량은 11월 들어서는 1년 전보다 등록이 58%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BYD 같은 경우는 11월 유럽 전역에서 등록된 차량이 2배 이상 늘어난 4,700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전 세계 전기차 수출은 11월에 전년 대비는 되려 19% 줄어가면서 실제로 시장 안에서도 이 전기차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등록이 11월에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 유럽 회원국이 아니어서 추가 관세를 채택하지 않은 영국 같은 경우는 되려 중국산 전기차 등록이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고요. 그 가운데 테슬라는 올해 4분기 인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올 4분기 테슬라 인도량은 51만 5천 대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월가 전망치를 소폭 웃돈 것이기도 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6%나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긍정적인 인도량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 판매량보다도 다른 쪽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되려 부각받고 있는 부분이 이번 4분기의 긍정적인 인도량과는 주가의 연동성이 크게 없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중국산의 점유율은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점유율은 되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조가 확인이 된 만큼 앞으로의 실적 상황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테슬라 그리고 중국 전기차에 도전장을 내민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될 텐데요.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공식화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기업이 몸을 합치게 되면은 테슬라보다도 더 몸집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완성차 업계의 전반적인 전망이 어떻게 바뀔지 시장의 꼼꼼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회사가 오는 2026년 지주사를 설립하고 닛산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자동차도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사가 통합하게 되면 글로벌 판매량 800만 대를 넘어서는 세계 3위의 완성차 그룹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일단 26년 8월 지주사를 설립하고 설립과 동시에 도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세부 사항을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통합하게 되면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나 중국 업체에 맞설 수 있는 만큼 엄청난 매출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완성차 업계 안에서의 판도의 흐름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추가 하락을 나타내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 하락한 94,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만 달러의 지지 라인이 한번 깨지고 나자 9만 달러 초반까지 가격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이렇게 저점에서 올해 연말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일지 연휴 이후의 상황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본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